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오늘 진행된 실시간 방송을 바탕으로 제작된 인공지능 목소리를 활용한 편집 영상입니다. 이 영상과 라이브 영상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조금 더 압축적이고 밀도 높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앞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은 계속되는 중동 분쟁과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중동 사태가 향후 금리 인하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좌우되는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거의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럴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주가가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주가와 다르게 그 기업의 미래가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기업의 미래 시총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돌이켜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100달러대 초반이었을 때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주가나 당장의 시장 하락이 아니라 이 기업과 시장의 미래가 지금과 같은 하락 트렌드일지 아니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오늘 테슬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의 FSD가 유럽으로 공식 진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테슬라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 드디어 예외조항 제39조 승인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4월 10일부터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3월 20일과 비교하면 조금 늦춰진 일정이지만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개별적으로 FSD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테슬라 측에서는 올여름까지 EU 전체의 승인을 목표로 유럽 내 FSD 확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장난스럽게 운명의 4월 20일에 허가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왜 특별한지, 다른 기업의 접근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쇼크가 지난 엔비디아 GTC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더빙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비공개 버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영상을 입력받아 하위 제어를 출력하는 엔드투엔드 모델입니다. 계층적 의사결정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하위 제어와 동일한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위 결정을 내리는 모델과 하위 결정을 내리는 모델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시간 정보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연구하는 분들은 로봇 공학의 롱테일 문제를 아직 많이 겪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들은 자율주행의 길고 어두운 롱테일 문제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처리할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프레임 레이트에서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도 계층 구조는 이때 비슷한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동일한 모델의 일부로 실행되며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지연 시간도 모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다른 어떤 로봇에도 잘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로봇을 만들든 안 만들든 말이죠. 네, 모든 것이 통합된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구분이 있다면 그건 개발자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죠. 모델 내부에서는 모두 흘러들어오는 토큰일 뿐이며 의사결정의 연속적인 공간입니다. 노브를 조절하듯이 설정할 수 있죠. 더 세밀하게 혹은 더 굵직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연속적입니다. 그럼 이제 시각 외에 더 많은 감지 모달리티를 추가하고 계신 건가요? 네, 감지 모달리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높은 자유도의 출력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죠.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제약 조건은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어 신호 출력에는 분명 계층이 있지만 안전을 위해 최저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실시간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AI 같은 경우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 덕분에 계획을 세분화하고 또 이 계획을 실행해보고 실패하면 이건 안 되는구나. 다른 계획으로 접근하자라는 과정을 수없이 많이 거치는 게 AI 모델의 추론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같은 계획 세우고 하나씩 해보고 사고 나면 바꾸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이 계획 과정과 제어 과정을 별개의 모델로 나누는 게 실시간 AI, 현실 세계 AI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는 일 같으면 사과 하나 짚는데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5초 뒤에 사과 하나를 짚고 또 다른 바구니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운전을 한다거나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시간으로 다른 로봇 혹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지연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계획 단계와 동작 단계를 따로 구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테슬라에서는 일을 한 번에 진행하게 만들어서 지연 시간을 극도로 줄였다는 점을 아쇼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 같은 경우 이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LMM 모델의 특화 버전을 활용해서 영상 내용을 인지한 다음에 작동하게 만드는 형태의 자율주행은 말은 그럴듯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접근 방식과 비교했을 때 지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테슬라의 접근 방식 자체가 아직 다른 기업들이 성취하지 못한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경쟁 우위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휴머노이드에도 이 장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사이버캡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관점과 추가 내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역시 더빙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A필러가 너무 커서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조적 설계를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앞 유리가 그리 높지 않거든요. 맞아요? 운전하기에 시야가 그리 좋지는 않네요. 좌석이 너무 뒤쪽에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직접 운전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네요. 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스티어링 휠이 달린 모습도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초기 모델들은 스티어링 휠이 포함되어 출시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 A필러를 두고는 이걸 직접 운전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리고 스티커를 확인해봤는데 26년 2월 제조 차량이더라고요. 차대 번호 VIN도 있었고요. 그럼 막 만들어진 거네요. 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단순하게 사이버캡의 핸들과 페달을 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사람을 배제하고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차량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차량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덕분에 사람이 운전하기에는 시야를 가리는 이 불편한 A필러가 오히려 차량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앞유리가 개방감은 부족하지만 차량 전체를 봤을 때는 강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마니아님이 또 주요 정보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오히려 핸들과 페달을 뺐더니 더 안전해진 것입니다. 결국 시야와 강성 싸움에서 강성을 택할 수 있게 되었고 조종 장치와 안전에서 안전을 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 핸들과 페달이 없다면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테슬라에서 확인되고 있는 많은 뉴스를 보면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 실수로 사고를 낸 뒤 FSD를 탓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헷갈려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직후 사람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했는지 혹은 FSD가 운전했는지를 헷갈려 테슬라 탓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핸들과 페달이 사라진 사이버캡의 구조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FSD 버전 14.3이 몇 주 뒤에 광범위하게 배포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14.3 버전 같은 경우 마치 지각이 있는 것 같이 운전할 것이기에 바로 이 버전부터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많이 나왔던 버전입니다. 지금까지 14.3 버전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마치 우리가 숫자 3을 셀 때 1, 2,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2.5, 2.6, 2.9, 2.9 이런 식으로 14.3 버전으로 바뀌기 전에 아주 작은 미세 업데이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14.3이 공식적으로 나온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로 보이는 행동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사이버캡에서 검증 장치를 착용한 다음에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증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보면 새로운 도시의 FSD를 확대할 때나 로보택시를 확대할 때 과거에 진행되었는데 사이버캡을 통해 다시 검증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바로 신규 버전 14.3 혹은 무감독 사이버캡 로보택시 대량 배포를 염두에 둔 작업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채용 사이트를 확인해봐도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채용 공고 역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는 오스틴에서 진행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테라팩과 관련된 채용 공고 역시 세 가지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준비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라팩이 7일 뒤에 진행된다고 6일 전에 밝혔기 때문에 바로 내일 테라팩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나올 가능성 역시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 내용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남긴 게시글이 있는데 이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ASML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ASML 같은 경우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EUV 단계에서 ASML을 제외하고 이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는지 그 맥락을 보게 되면 또 맥킨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기도 합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대로 바뀔 때 스마트폰 말고 피처폰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줬던 아주 훌륭한 컨설팅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고급 인력이 테슬라 테라팩 시작 직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테슬라 테라팩에서도 상당 부분 이를 흡수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밖에도 테슬라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태양광 장비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태양광 같은 경우 지금 그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어떤 형태든 크게 요동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어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장비를 이미 많이 갖추고 있었다면 유가와 달리 훨씬 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장비는 특성상 특정 지역에 집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 분산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된 관심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우주궤도 데이터 센터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요도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스페이스X의 공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 국장님께 블루 오리진은 자사의 신청서가 현재 계류 중인 스페이스X의 궤도 데이터 센터 시스템 신청서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아마존은 위원회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신청서들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해 왔습니다.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경쟁 환경을 왜곡하고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초래하여 분쟁과 변론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를 경직시키며 사업자 간의 조율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자사의 궤도 데이터 센터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아마존의 청원서를 공식 기록으로 제출합니다. 아울러 두 신청서 모두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검토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아마존의 청원서에 명시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논거들을 블루 오리진의 신청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같은 목적에서 스페이스X는 자사의 궤도 데이터 센터 신청 기록에 제출된 모든 공개 의견을 참조로 포함하며 위원회가 블루 오리진의 신청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체적 및 절차적 논거를 바탕으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맥락을 알고 보면 정말 재미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스페이스X에서 궤도 데이터 센터를 위해 상당히 많은 수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을 때 아마존은 허가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동일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페이스X가 허가를 받으니까 우리도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을 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페이스X가 과거 당신들이 적용했던 논리를 블루 오리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우주궤도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마치 허황된 이야기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 다양한 기업에서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크 인베스트에서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데 투자금 회수 기간이 1년 혹은 그 이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성 제작비만 본다면 400만 달러이고 발사 비용은 스페이스X의 경우 가장 저렴합니다. 특히 스타쉽이 활용된다면 이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약 100만 달러의 발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총 투자 비용은 500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일반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면 연 매출이 120만 달러가 되지만 AI 모델을 탑재하여 추론 결과를 제공하게 되면 연간 360만에서 7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이 짧게는 0.5년, 길어도 1년으로 말도 안 되는 투자 기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가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이 계산대로라면 반년 혹은 1년만 견디면 그 이후부터는 모두 순수익이 되는 로보택 시급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익이 현실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추론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추론칩을 극한의 효율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테라팹입니다. 테슬라의 AI 칩은 이미 추론에 특화되어 있으며 AI부나 AI6 같은 모델들은 단일 모델로서의 강점을 가집니다. 여러 종류의 칩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만의 추론칩 생산을 위해 테라팹을 건설한다면 이미 제조 능력의 우위를 증명한 테슬라는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율 자체가 생각보다 낮고 실패도 많겠지만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으나 한번 성공한 뒤에는 가속도가 무섭게 붙었습니다. 이러한 가속도를 바탕으로 우주 궤도 데이터 시장까지 잠식하려는 것이 테슬라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테슬라 주가도 고점 대비 내려왔지만 길게 본다면 지금과 같은 시점이 투자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